안녕하세요. 서울국제작가축제 10회 기념 특별 영화 상영회 작가 감독과의 만남 행사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가 양경원입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 링크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앞서 두 편의 영화를 이제 차례로 관람을 하셨을 텐데요. 그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예약 링크를 받으신 분들만 영화 시청이 가능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라도 앞에 두 편의 영화가 상영이 됐단 말이야 하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 영화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한국문학번역원 측에서 영화를 보실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요,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다음 주에 진행되는 온라인 상영회를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 10회 기념 특별 제작된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축제 10회를 축하하는 역대 참가 작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참가 작가분들의 따뜻한 인사 메시지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day. My name is Lenja Abdullahi. I'm a poet, writer, and a playwright from Nigeria. I attended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in 2014. It was a thrilling experience, meeting with Korean writers, getting introduced to Korean writings and the culture of the people. And I came back from that experience enriched. I wrote a lot of poems, essays, and articles about that visit. And I particularly at this present moment wish the organizers of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a happy 10th anniversary. Thank you. 안녕하세요. 김희듬입니다. 2021년 서울국제작가축제가 열리는 시간이죠. 예, 작가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2010년에 세계국제작가축제에 참여해서 작가님들하고 행복한 시간 그리고 기억에 남는 우정을 나눴는데요. 특히 그때 만난 미국 시인 요하네스 고랄슨을 통해서 액션북스라는 출판사로 히스테리아라는 시집을 출간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가 풍성하고 즐겁고 또 의미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onjour, je suis Florence Waville, une écrivaine française. L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le festival de littérature de Séoul, a vraiment laissé sur moi une empreinte très profonde et très agréable. Rencontrer mes collègues écrivains coréens était formidable, mais rencontrer des lecteurs, tant de lecteurs, si jeunes, si motivés, si affamés de lecture, tout ça est un régal, une grande fête de l'esprit. Je ne sais pas comment on dit en coréen, fête de l'esprit, a gift for the mind. Merci.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연결하는 전세계 작가들의 축제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를 축하합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인 자각은 지구라는 작은 행성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팬데믹을 2년째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참여하시는 작가분들이 이 축제를 통해서 부디 좋은 이웃과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I'm so grateful to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and my encounter with so many great Korean poets, including Kim Sa-in, Moon Chang-yi, Jung Grae Choi, Ko Hyung-ryol, Kang Yun-gyo, Shim Bo-seon, Park Sang-young, and Kim Hae-sun, and Jung Sung-tae, and the translator, scholar Yoon Gui-chung. I hope to keep reading more translations of terrific Korean writers. Hi, this is Srilata Krishnan from Chennai, India. I've had the honor of participating in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back in 2012. That was perhaps the most wonderful moment of my life as a writer. Never before and never after have I seen a festival of that kind.
Many congratulations to the team at SIWF for pulling this off, and all good wishes for your 10th edition. Lots of love. Bye and thank you. 안녕하세요. 소설가 헤이수입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열둘맞이를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작가가 된 지 올해 21년이 되었는데요. 이제까지 제일 행복한 일이 무엇이었나 생각하니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참석한 일이고, 이제까지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니까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 기획위원으로 일한 일이었습니다. 작가는 밀실에서 자신의 글을 쓰는 직업인이지만 그보다는 먼저 광장에서 소통하는 인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작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생각을 공유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더 나은 글을 쓰게 되는 그런 멋진 일들이 일어나리라 기대합니다. 이 축제에 참석하고 나서 저는 제가 소망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겪은 마술을 곧 겪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서울국제작가축제를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10번째죠. 서울국제작가축제 이 10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동안 참가를 해주셨던 이제 국내외 많은 작가분들이 곳곳에서 축하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렇네요. 앞으로도 축제와 문학을 통해서 더 많은 작가분들이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다렸던 오늘 더 깊은 대화를 위해서 이 무대 위에 올라주신 네 분의 주인공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차례대로 감독님과 작가님이 앉아 계신데요. 우선 첫 번째로 빅브라더 영화, 이 영화 빅브라더를 감독해주신 감독님 공유정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길게 얘기 인사해 주셔도 돼요. 네. 저는 이제 오늘 같이 상영회가 떨렸던 적이 없는데 원작자님을 옆에 모시고 영화를 보게 돼서 진짜 너무 긴장하는 마음으로 봤고,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면서 걱정되는데 좀 재밌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유정 감독님. 저는 영화를 직접 만드신 분 옆에서 영화를 봐가지고 저도 역시 긴장하면서 즐겁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다 비슷하게 긴장하고 있으니까 즐겁게 대화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방금 그 빅브라더라는 영화의 원작 작가이시죠. 네, 김경욱 작가님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서울국제작가축제로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더 기쁘고 반갑습니다. 옆에 국유정 작가님께서 제가 옆에 있어서 몹시 긴장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긴장하게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오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저도 긴장이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첫 번째로 상영한 영화가 이제 거류라는 작품이었잖아요. 그 거류라는 작품의 원작 소설의 제목은 벌레들이라는 작품입니다. 벌레들의 작가님이신 김혜란 작가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혜란입니다. 예,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도 오늘 감독님 처음 뵙는 자리라 또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독님도 아까 조금 사석에서 긴장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 가만 보니까 저희 오늘 바지도 비슷한 거 입고 서로 대화가 통하는 게 많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색깔도 두 분이 같은 색깔이시네요. 그런가요? 네, 그 옆에 거류라는 작품 감독해 주셨던 감독님, 조민재 감독님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류를 연출한 조민재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따라다니던 김경욱
소설가님과 김혜란 소설가님을 이렇게 만나서 엄청 많이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오늘 좀 가능하면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뭐 실제로 처음 뵙는 것은 감독님, 작가님 모두 이 자리가 뭐 처음이고 뭐 초면이고 그렇긴 하지만 서로 그 작품을 통해서 작품만 보더라도 왠지 그 작품 너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감독님 혹은 작가님에 대해서 좀 친숙한 인상도 갖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이 자리가 약간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좀 서로에게 성덕이 되는 약간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제 인사 말씀 들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이 영화의 원작을 써주셨던 작가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10회째예요. 서울국제 작가 축제가. 근데 이 이전에 서울국제 작가 축제를 참가하셨다가 또 이제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하시는 것일 텐데요. 이전에 작가 축제에 참가하셨을 때 어떤 소회 그때도 참가하셨고 지금 또 참여하면서 느끼신 어떤 소회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김경욱 작가님 먼저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평소에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뭐 당연히 어렸을 때도 참을미도 있었지만 온 가족이 다 놀러를 갈 때조차도 집을 혼자 지키는 아이였는데 커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08년에 작가 축제가 저를 집 밖으로 끌어내주더니 2016년에도 집 밖으로 저를 끌어내줘서 더군다나 다른 언어로 문학을 하는 많은 작가들도 만나게 해주고 물론 같은 언어로 쓰지만 지면으로는 늘 인사를 나누지만 직접 만나볼 기회가 없었던 한국의 작가들도 많이 만나고 친구도 사귈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기뻤습니다. 올해 열도를 맞는 서울국제작가축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더군다나 영화를 하시는 분들까지 또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저의 이 부족한 사회성을 늘 이렇게 만회하도록 친구들을 사귀는데 큰 역할을 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김혜란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도 10년 전에 서울이랑 전주에서 국내외 작가분들이랑 어울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뭐 대담을 나누거나 작품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전주에서 일상을 같이 공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 한옥에 짐을 풀을 때 일본 동화 작가분이 거기 서구에서 오신 다른 분들이 많았는데 유일하게 물티슈로 캐리어 바퀴에 먼지랑 흙을 닦으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실내로 들어가시는 걸 보고 우리는 같이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의 작가들이구나 하고 약간의 그 친근함과 이런 점은 비슷하고 또 이런 점은 다르구나 깨달았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떡매질을 같이 외국 작가분들이랑 했었는데 그 커다란 나무 망치로 떡반죽 치대는 거죠. 근데 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 외국 작가분들이 박수도 쳐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기억도 나서 경험들이 많은데 왜 그런 게 기억날까 생각해 보니 작가 축제로서 드물게 몸을 썼던 기억, 그리고 약간 놀이의 경험이 떠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다른 젊은 작가분들이 하시는 바디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물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긴장된 와중에 나중에 무슨 제비뽑기 에서 즉석에서 문장 짓는 거나 뭐 소지품 가져와서 소개하는 거 이런 놀이적인 코드가 나올 때 약간 작가님들이 즐거워하는 눈빛을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돼가는데 이제 여전히 놀이적인 코드가 있구나. 그리고 조금 더 다채롭게 또 좋게 계속 꾸리고 계시구나라는 반가움이 있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 그대로 축제로서의 어떤 경험을 들은 것 같아서 좀 흥미롭게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몸을 움직여서 작가분들, 뭐 국내외 작가분들을 만나셨다면 오늘의 이 자리는 좀 독특하게 감독님들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감독님들이 이제 작가님들의 작품을 영화화를 해주셨는데 방금 함께 영화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는지 원작자로서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김경욱 선생님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소설 원작으로 만든 단편 영화들 중에서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네. 더 붙일 말 없이 일단. 네, 뭐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제 옆에 계신 공유정 감독님이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시면서 네, 지금 감독님의 어떤 평가에 대한 반응을 또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잠시 뒤에 감독님의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혜란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 감독님이 어떤 작업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이전 작업들을 좀 보고 왔는데요. 그 단편실 그리고 장편 작은 빛까지 해서 오늘 거류를 보니까 세세한 것 외에 그냥 감독님이 평소에 만드시는 작품의 공통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물들을 좀 이렇게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보통 흔히 이렇게 약자라고 부르는 대상들을 많이 그리셨는데 그 약자를 타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상화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보면은 그 인물들과 감독의 시선, 거리감이 되게 친밀한데 뜨겁진 않고 또 인물들을 염려하는데 그렇다고 지나치게 비장해지지도 않고 지나친 긍지나 과장이나 엄살 없이 그 인물들을 계속 대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소하게는 뭐 저 원작이랑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 그간 해온 작업들과 오늘 작품에서 제가 그런 점들을 좀 반갑게 발견했습니다. 네, 원작자인 작가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감독님들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슬슬 이렇게 고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연결해서 감독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국제작가 축제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그동안 그 작가분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소개가 되기도 했고 그러한데 감독님들이 직접 이 작가님들의 작품을 선택을 해서 영화화를 하셨거든요. 우선 국유정 감독님, 네, 그 최고라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네. 네. 저 지금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이렇게 감독님은 그런 소감이시겠지만 그래도 독자분들을 위해서, 관객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이 기쁜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왜 빅브라더라는 작품으로 영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전달받은 소설이 정말 많았어요. 거의 막 200편 가까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읽어봐야 됐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읽은 게 당신의 수상한 근황이었어요. 근데 그냥 처음 읽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이것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후보 폴더에 이제 제가 옮겨놨어요. 그 소설을. 그리고 이렇게 막 또 보다가 빅브라더라는 거를 보고 이것도 너무 재밌다 했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같은 작가님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것은 제가 나는 이 소설가님의 문체가 너무 재밌고 대사도 너무 재밌고 내가 좀 훔치고 싶은 이건 합법적으로 훔칠 수 있는 기회니까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빅브라더를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빅브라더에서 제일 재밌었던 장면은 맨 마지막에
이게 스포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함께 보셨으니까 아, 관객분들이 네. 그 소설의 맨 마지막에서 이제 동생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이제 성도들한테 되게 무시무시한 말을 뱉으면서 형의 환상을 보고 막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강렬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 장면을 발전시켜 보고 싶다 했는데 이제 그 영화화 하기 전에 소설가님 만나 뵙고 소설가님이 의도하셨던 거랑은 좀 다른 방향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다시 형과 동생의 이런 열등감에 집중을 해보자 하고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 얘기 들으시면서 아직 만약에 소설을 읽지 못한 분들도 영화를 보고 나서 역으로 또 소설이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소녀는 늙지 않는다라는 네, 굉장한 어떤 김경욱 선생님의 소설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빅브라더라는 작품으로 오늘 그 영화화된 작품을 같이 나눴고 국유정 감독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어서 조민재 감독님도 얘기를 해주세요. 벌레들이라는 작품을 왜 영화로 만들고 싶으셨는지요? 일단 그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사실 되게 이 작업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예, 영화에 나오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일을 하면서 작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여름에는 특히나. 근데 이제 제 작품들의 리스트를 쭉 봤을 때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작품을 사실 보진 않았고요. 기존에 제가 보았던 혹은 좋아하는 작품들을 추려서 이제 선정을 하려고 했었고, 이제 김혜란 작가님의 벌레들을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가장 공간적이고 가장 육체적인 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꼭 만들고 싶다,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는 네, 욕망이 좀 생겨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를 드신 김에 지금 차례대로 제가 순서를 핑퐁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조민재 감독님께 이제 또 먼저 이번에 순서를 좀 바꿔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원작과 좀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도 많았고 이제 뭐 추가로 등장한 인물들도 많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한 감독님의 이유가 무엇이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영화에서 그 처음 소설에 나온 텍스트 자체는 영화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거대한 나무가 이제 잘려나가는 장면이라든지 어쨌든 그 수많은 벌레들이 다양한 곳으로 이제 이주해 나간다는 엔딩이 또 있었고, 그리고 또 공간에 대한 불안이 육체로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것이 저한테 핵심 키워드였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뭔가 제가 이 작품을 이제 준비하기 이전에 저희한테 조카가 생겼거든요, 저희 집에. 근데 저는 저희 집에 그런 생명체가 이렇게 생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너무 불안한 집인데 이런 생명체가 생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불안해했어요. 저 아이를 우리가 온전히 키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딱 태어나고 이렇게 너무 완전한 존재가 저희 집에 생긴 거죠. 그래서 뭔가 제가 처음 소설에서 봤던 그것만 가지고를 영화를 만들기는 좀 어렵겠다. 왜냐면 제가 지금 느낀 거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이야기들도 좀 이야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과 같은 네, 영화의 구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과정에 대한 얘기를 또 들으니까 또 다른 뭉클함 같은 것이 네, 생겨나는 것 같아요. 국유정 감독님께 이어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그 앞서서 원래는 소설 안에서 이제 다른 장면을 조금 더 초점화해서 보려고 했다가 이제 지금의 영화 속에서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그
그 형과 동생의 관계가 조명되는 그 장면으로 이제 영화를 다루게 되셨다고 했는데요. 좀 궁금했던 게 그 인물을 캐스팅할 때, 그러니까 배우들을 캐스팅했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서 캐스팅을 하셨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그 동생과의 여자친구는 그냥 워낙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님들이셔서 그냥 이렇게 막 고민 없이 그냥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형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소설을 볼 때도 형이 되게 강렬하니까 비주얼로도 딱 우리가 아 형이다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딱 빅브라더. 네, 딱, 네. 그 빅에 좀 어울리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제 영화 감독님이세요. 이제 형 역할 해주신 분이 이승원 감독님이라고 이제 올해 개봉했던 세자매의 영화 감독님이신데 그 되게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 소설도 재밌게 보시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배우님들도 이 원작이 재밌었기 때문에 흔쾌히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재밌는 원작을 쓰신 김경욱 작가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경욱 작가님, 그 지금 영화를 쭉 보시고 나서 이 국유정 감독님께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까 그 뭐 제 소설에서 훔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합법적으로 훔칠 수 있는 기회라서 이 프로젝트에 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 원작 그대로 그 표현하신 부분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소설과 다르게 감독님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내신 부분들이 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원작대로 이제 그 표현하신 부분보다 감독님이 본인의 이제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표현하신 부분이 훨씬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국유정 감독님께 김경욱 작가님이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지. 질문이요? 네. 네. 원래 원작에서는 형이 그 소설가가 아니었는데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 그 바꾸신 이유가 궁금했어요.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바꾸셨나요? 네, 그 일단은 제가 이 글을 쓸 때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이입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친구였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정말 보고 싶고 동경하는 대상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소설 쓰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그때 소설가님을 처음 뵀을 때 저는 소설가라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였어요. 그 제 일생에서. 영화 속에서 나왔던 대사랑 네.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소설가님을 뵙고도 저 소설가 태어나서 처음 본다는 말을 그때 했었는데 그거를 그 기억 때문에 이제 형이 소설가로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사실상 김경욱 작가와의 만남이 이제 그 빅브라더를 소설가라는 직업으로 이끈 그런 게 되겠네요. 네. 국유정 감독님은 그러면 김경욱 작가님께 질문할 게 있으실까요? 평소에 좀 궁금하셨던 거. 네. 전 있는데 이게 영화랑 관련이 별로 없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근데 앞으로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긴 한데. 그게 질문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개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 하면서 이번 작품 하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막 영화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드니까 사람 때문에 힘이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거 할 때는
차라리 혼자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 많이 했었어요. 근데 소설가들은 혼자 쓰잖아요. 그때 뭐 외롭거나 아니면 그래서 좋거나 그러니까 장단점이 혹시 있을까? 그거 하나랑 네. 그리고 이제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이제 글이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면이 이 장면에 꽂혀서 그 장면이 보고 싶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이 캐릭터에 꽂혀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소설가님들은 어떤 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써야지 하고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 사실은 저도 그 한때 20대 때 영화를 찍어볼까 하는 그런 삿된 생각을 갖고 있던 시절이 있는데요. 깨끗하게 포기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밤샘 작업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래서 그 소설은 낮에만 씁니다. 선생님 그럼 밤새서 작업을 한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밤에는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영화를 찍게 되면 아무래도 다 같이 하는 작업이고 약속이고 하다 보면 제 뜻대로만 할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소설은 이제 혼자 쓰고, 근데 소설을 혼자 쓰지만 혼자 쓸 때 외롭지는 않아요. 왜일까요? 네? 왜일까요? 글쎄요. 혼자 있어야만이 갈 수 있는 세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 갈 수 있는 어떤 세계, 그리고 그 에너지로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는 제가 그 세계까지 아직 못 갔다는 증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외로워져야 되겠죠. 그 세계까지 가야 글을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번역원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작가축제가 있어서 그 외로운 시간을 통과하면 마치 선물처럼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 밀린 외로움을 해소를 하고 다시 혼자만의 골방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글을 쓰는 영감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영화 찍으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이제 만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들어낸다기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름을 아직 호명되지 못하고 영상화되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을 갖지 못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우연히 마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이름을 주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거리를 만나려면 밖에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데 밖에 좀 돌아다니지 못해서 많이 만날 기회를 잃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 때도 있어요. 혼자만의 방에 있을 때는. 네.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밖으로 나올 때 늘 뭔가 이야기거리를 하나 오늘 만나고 가야 되겠다라는 늘 마음으로 밖에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속으로 나서면서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김경욱 작가님의 모습이 지금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혼자 하셨던 작업인 벌레들이라는 작품이 이제 거류라는 작품, 둘이 나누는 그런, 그리고 둘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독자분들과 관객분들과 나누는 작품이 되었는데요. 김혜란 작가님이 조민재 감독님께 거류라는 작품을 보시고 궁금하셨던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실까요? 그간 작업하셨던 것들 봐도 감독님이 반복하시는 주제나 장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되게 자주 나오는 장면이 뭔가 먹고 먹이고
먹고 나서 또 다 같이 눕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눕는 장면도 많이 나와서 아, 나랑 참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물론 어떤 서사의 소설이나 영화에 식사 장면이 없는 작품들은 드뭅니다만 이 정도로 인물들이 심지어는 틈만 나면 먹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작품에서 귤도 먹고 식빵도 먹고 뭐 염소탕에 여기는 뭐 토마토 감자 계속 나오는데 감독님이 그래서 어느 때 섭식 자체가 하나의 발화나 대화처럼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찍으실 때 특별히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이런 섭식의 장면들을 계속 사용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먹는 장면은 매 영화마다 다른 느낌으로 가긴 하는데요. 이 거류라는 작품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그 먹는 장면을 구상할 때는 그냥 그 순환 계속 먹는 게 사실 파괴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생명력을 얻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류라는 작품 자체는 파괴하면서도 또 생명력을 얻는 듯한 이제 구성으로 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그 제 이제까지 했던 영화의 기본적인 제 철학은 제가 소설을 할 수 없었던 이유와도 되게 맥락이 이어지긴 하는데요. 저에게는 제가 이제 노동자로서 제 몸짓 자체를 글로 표현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글로 표현할 때 어려웠었거든요. 제 몸짓 자체를.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 몸에 대한 거는 이 공간을 지탱하고 있는 몸짓을 그 창작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노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집안일이 될 수 있고 잠을 자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 공간을 지탱하기 위해서 수많은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서 마치 바깥에서 일하는 일과 안에 일하는 일이 마치 경계를 딱 나누고 이제 어떤 가치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몸짓 행위를 한다는 것에서만 놓고 평등하게 바라보면 모든 일의 가치는 사실 되게 평등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장면에 좀 집중해서 영화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벌레 터지는 소리랑 토마토 과즙 터지는 소리가 비슷하다고 오늘 느꼈는데 말씀해 주신 설명을 들으니까 또 연결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먹을 때 이렇게 뭐 반찬을 올려준다거나 이제 거기에서 형성되는 관계성도 좀 흥미롭게 비춰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조민재 감독님은 김혜란 작가님께 궁금하셨던 것 혹시 있으실까요? 궁금한 것보다 제가 예전에 그 김혜란 작가님 뵀었을 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좌절했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좀 이야기를 꺼내자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20대 초반에 이렇게 너무 소설가가 되고 이야기를 당장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당장 글을 쓰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김혜란 작가님이 아마 그 정왕동에 중앙도서관이라는 데를 오셔가지고 뭔가 관객과의 이렇게 독자와의 대화 이런 걸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한참 고민이던 게 어떻게 해야 내 글에서 생명력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어떻게 생생하게 이 독자들한테 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가 너무 고민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혜란 작가님이 그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서울로 대학에 오시고 어머니와 같이 방을 구하러 다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그 땀이며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런 거 못하겠다. 저런 거는 쉽게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그때 많이 느꼈고 뭔가 영감을 얻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래서 좀 더 제가 너무 고립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행동, 행위들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지 라고 그때 좀 영감을 얻었었거든요. 사실상 그 김혜란 작가님이 씨앗을 뿌려서 그 조민재라는 감독님을 이렇게 키워낸 듯한 인상을 좀 받기도 합니다. 기억나세요, 김혜란 작가님은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은 덕담으로 해주시는 것 같고, 저는 오늘 이렇게 DDT 오는데도 평화시장 지나서 그 노천에서 막 옷 팔고 거기에 이제 이주나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이불이랑 뭐 옷 같은 거 고르는 장면도 보면서 아 그래 동대문에 오는구나. 그리고 동대문 배경으로 단편도 만드셨었고요. 그래서 감독님을 뵙기에 되게 좋은 장소에서 뵙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실이라는 단편이 동대문 그 창천동의 그 봉제공장 분들을 다룬 거라서 그런 이야기를 쓸 때 어떤 점이 어렵고 어떻게 하면 그 작품이 이렇게 그런 작품을 쓰는 게 어떤 점이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감독님의 아까 말씀드린 그 거리 감각 이게 굉장한 미덕으로 저는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저한테 덕담처럼 해주셨지만 저의 씨앗이 아니라 이미 나무이시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훈훈한 장면을 저희가 지금 공유를 하고 있네요. 네. 네, 조민재 감독님 마이크를 드신 김에 아까 그 김혜란 작가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그 연결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영화 작업을 하면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좀 기쁨을 느꼈던, 성취감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기뻤던 것부터 얘기를 하면, 영화에 나온 이제 아기가 저희 조카거든요. 그래서 조카를 가장 마음껏 담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좋았고, 뭔가 그 조카 우리 모요리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어쨌든 작품을 하게 되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서 왔을까, 그 근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한테는. 네, 제가 가장 지금 유심히 보는 존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쁜데, 사실 김혜란 작가님의 작품을 고민하는 것도 너무 즐거운데, 저희가 촬영하던 시기가 코로나 방역이 이제 되게 심해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어떤 이주 격리자가 생기면서 저희가 키우던 감자들이 이제 수확 시기에 맞춰서 찍으려고 했는데, 그 수확 시기가 조금만 넘어가면 다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2주 동안에 뭔가 그 매미 소리와 이 계절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현장 섭외도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고, 아마 모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출 감독님들이 다 그럴 거고, 또 네, 지금 오늘 이 행사 마련하신 분도 되게 많이 고생했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고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작업을 하셨을지 머릿속에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제 옆에서 긴장해서 약간 이렇게 어깨를 움츠려 계신 궁유정 감독님의 말씀도 들어봐야죠. 그 영화 이번에 작업하시면서 특히 고민됐었던 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그러니까 원작을 해치면 안 되겠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했었고, 근데 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소설을 이렇게 막 해리포터 만들듯이 그걸 그대로 옮기는 작업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또 있었는데, 그게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오늘 되게 검사받는 심정으로 왔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떨렸었고 막 잠도 못 자고 왔는데, 방금 그 소설가님께서 해주신 말 때문에 너무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보람 있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탄생을 했군요. 네. 근데 이렇게 원작 작가님과 감독님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만, 사실 좀 크로스해서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혜란 작가님은 이제 빅브라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김경우 작가님은 거류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혜란 작가님 먼저 얘기를 들려주세요. 예.
저 혼자 단편을 읽으면서 상상해 봤을 때는 그 형의 4번의 비상이 나와서 이게 시각적으로 구현이 되려나 궁금했어요. 구현이 되려면 제작비가 많이 들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만화이거나 뭐 어떤 인형극 같은 장치일 수도 있겠다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창작자분들이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원작이 있을 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낼 것인가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코드들이 빠지고 그 무속이 들어간 것도 좀 흥미로웠고요. 예, 그리고 네. 그리고 그거를 대신에 여기서도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그걸 반드시 시각적일 필요는 없었겠다, 비상이. 그리고 그 선택이 더 어울린다. 그러니까 이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에도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선배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물들이 등장해서 말로 푸는데 그런 고민 끝에 그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감상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욱 작가님은 거류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생각할 시간을 갖게 두 번째로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게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 저를 첫 번째로 대답을 질문을 네. 하셔서 저의 생각할 빅픽처를 그 시간이 사이에 또 네? 읽으셨네요. 저의 빅픽처를 네, 그 감사합니다. 사이에 읽어주셔서 네. 네네. 김혜란 작가님 단편 소설은 발표 당시에 이미 읽고 있었고, 영화는 뭐 당연히 오늘 처음 접했죠. 근데 단편 소설을 읽었을 때도 제가 대단히 감탄했던 지점이 뭐였냐면, 단편 소설은 장편 소설에 비해서 짧은 분량이잖아요. 근데 그 짧은 분량 안에 탄생과 소멸, 그리고 그 소멸을 이어받아서 마치 우리 운동회 때 이어달리기 하듯이 또 다른 생명이 또 태어나고 하는 정말 이 시간의 긴 어떤 고리, 연쇄를 그 짧은 분량에 담는 능력과 재능에 되게 감탄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단편 영화 되게 짧은 러닝 타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영화를 본 듯한, 지루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그 대하 영화를 본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 이 우주의 시간을 보면 한순간 잠깐 지나가는 존재들인데, 그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는 긴 그런 시간을 감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감각들을 이렇게 짧은 영화로 표현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김경우 작가님이 감사한다는 표현을 전달을 해서 또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사실 지금 너무 재밌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더 나누고 싶고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오늘 이 마음 같아서는 그래서 막 한두 시간 더 하고 싶고 그런데 어느덧 이제 이 자리를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자리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4분의 감독님, 작가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이제 한 분씩 차례대로 오늘 함께 하신 소감, 그리고 마지막 인사,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만 오늘 집에 가서 잘 잘 수 있겠다 싶은 말씀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차례대로 조민재 감독님 먼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지 않고 제가 속 들어갔나요? 먼저, 되게 편하게 있다가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작가님들과 이렇게 같이 영화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쁜 일이지만 되게 2번 다시는 좀 어렵다. 이게 되게 아마 국유정 감독님이 느꼈던 감정과 제가 느꼈던 감정이 똑같기 때문에 되게 많이 검사받는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봤지만,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일이고 또 제 어떤 인생에서 되게 기억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영화 보시는 분들 혹은 영화를 제작하는 분들에게 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올해 정말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던 일을 하던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계속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그런데도 모두가 서로 이해해 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힘든 시기인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뭐 저는 영화를 완성하던 어떤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좀 작품이 늦어져서 이렇게 많이 좀 불편을 드린 것도 있고 서울국제 작가 축제 그리고 그럼에도 끝까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셨던 이제 한국문학번역원 분들과 이제 저희 포스트핀 관리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관객의 입장에서는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혜란 작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예, 코로나 시기에 특히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감자 직접 키우셨다는 말씀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좋은 작품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사실은 이 영화가 저의 원작보다 결말이 더 밝아요. 근데 저는 어둡게 그 출산의 실패 예감을 안고 썼던 단편이었는데 결말은 그 창작자의 세계관이라서 그 창작자의 권리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조민재 작가님이 그냥 바로 어떤 희망이나 낙관으로 그냥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아마 그냥 제가 반복해 오신 주제로 혼자서 추측해 보건데 여러 삶의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도착한 사람이 선택하는 빛이라서 그런 걸 모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어려움, 어둠을 다 아는 사람이 지지하는 빛이라서 더 귀하게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그 동대문 배경으로 한 단편에도 그러니까 봉제공 할머니가 종이 위에 옷 도안을 그리는데요. 거기에 그 종이 위에 옛날 그 여공들 파업했던 흑백 필름이 이렇게 조용히 흘러 들어오는데 약간 환상적인 장면이죠. 네,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막 시공이 막 흘러 들어오네, 시공이 섞이네 싶었고 그 공간의 레이어, 공간의 겹을 하는 또 동시대 창작자라 그걸 더 저도 만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련해 주신 자리가 제 작품 안으로 마치 그 영상처럼 감독님의 꿈이 이 감독님의 어떤 시공이 막 섞여 들어오는 느낌을 받아서 뜻깊고 영광인 자리였습니다. 그 시공이 펼쳐지는 장이 출발하는 게 이제 손끝에서 뭐 작가들 일하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그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감독님 작품도 그렇고 사실 김혜란 작가님의 작품 역시 또 이 옆에 계신 감독님 작가님 작품들도 모두 손끝에서 만들어진다는 생각도 머릿속에서 그려지면서 네, 감격스럽기도 하네요. 비행운이라는 소설집을 보시면 이제 그 작품집 안에 오늘 그 영화화된 벌레들이라는 작품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궁금한 독자분들은 네, 꼭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김경욱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소감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 2번의 이제 서울국제 작가 축제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그 다른 타자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였어요. 외국 작가들 만나고 그래서 저의 그 인맥을 굉장히 국제적 인맥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고 이번에는 언어의 경계가 아니라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창작하시는 분들 만나뵐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드디어 저의 인맥이 이제 영화계로까지 넓어지는 이런 뜻깊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 한국문학번역원 관계자 여러분, 행사 준비해 주신 스태프 여러분, 그리고 어디선가 저희들과 같이 함께 하고 계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거리두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나의 안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연결되어 있구나, 촘촘히 연결되어서 살고 있구나라는 걸 더 역설적으로 절감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지만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유정 감독님도 오늘 함께하신 소감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김경욱 작가님과 김경욱 소설가님과 김혜란 소설가님과 한 무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조민재 감독님도 계속 작품으로만 뵀었는데 오늘 실물 영접하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DDP 건물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처음 본 게 막 언제 새벽에 불 다 꺼진 모습을 봤었는데, 그때 저 UFO가 착륙한 건 줄 알고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건물이란 걸 알고 UFO가 아니구나 했는데 그냥 되게 환상이 있었어요, 이 건물에. 근데 이 건물에 처음 들어와 봐서 이것도 되게 저한테 너무 잊지 못할 경험인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서울국제작가축제 10회를 맞이해서 영화라는 장르와 결합된 한국문학 작품을 감상해보고, 또 원작자이신 작가 두 분, 그리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신 감독님 두 분 모시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흔치 않은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문학이 좀 더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뻗어나가기도 하고, 더 많은 독자, 또 관객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각양각색의 느낌들을 공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 여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신 작가님들, 그리고 감독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10월 8일 막을 올린 제10회 서울국제작가축제는요, 10월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볼거리로 여러분의 가을을 이제 만끽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 공식 웹페이지를 통해서 앞으로 업로드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모두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고요. 또 참여 작가님의 작품 발췌본도 전자책으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마무리되면 사이트도 한번 들려서 구경을 해보시기 바라요. 앞으로 더 넓은 세계에 한국 문학을 알리고 또 세계 문학과 교류하는 축제장으로서 서울국제작가축제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문학평론가 양경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